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에서 온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한경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받아 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평소에 뵙기 어려운 분들을 좀 뵌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최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생각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머리 스타일 때문에 걱정하신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인공지능 연구를 하지만 좀 융합 연구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술 쪽까지는 아니겠지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초청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연구 내용은 아니고요. 제 연구는 일부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문화예술의 어떤 기술적 해석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인공지능은 먼저 일상생활에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생활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서비스를 잘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서비스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천 서비스 유튜브에 항상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올라오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챗봇은 아까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또 챗GPT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AI를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거를 좀 접목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의료는 예전부터 계속 진행해오고 있고 활발하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번역도 사실 챗봇과 비슷한.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대체 왜 쓰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인공지능은 결국 업무를 자동화시켜주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소시켜주고 반복적인 작업을 제거해주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용성이 무한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 사람들이 쓰는 건데요. 이 사례는 이제 음성인식도 가능하고 영상인식, 언어 번역, 예측을 하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메인. 그래서 그 예술 분야도 충분히 인공지능과 결합이 가능하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AI인데 이게 컴퓨터거든요.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결국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있는 거고 그 자료를 많이 학습을 시켜서 자료들 간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관계를 학습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컴퓨터 시스템이고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 뿐인 거죠. 컴퓨터 시스템인데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술에서도 어떤 예술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패턴들을 학습을 하고 AI가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려줬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럴듯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좀 도표가 조금 딱딱한데요. 큰 개념이고요. 인공지능 안에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머신러닝, 기계학습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즘 최근에 얘기하는 딥러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건데 딥러닝은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복잡한 수식적인 관계로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법이고 머신러닝도 AI는 좀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죠. 그래서 요즘은 딥러닝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씁니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AI나 결국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건데 좀 공학적인 얘기로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숫자로. 근데 그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숫자를 표현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가 좋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을 A라는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수치화되고 B라는 방식으로 쓰면 다르게도 수치화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치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숫자밖에 못 읽습니다. 그래서 숫자화 시켜서 컴퓨터가 그 숫자를 읽어서 패턴을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인공지능이 모든 전 세계 전 영역에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도메인, 상황, 인문, 예술, 공학 이런 거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이 다 달라질 수가 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동차가 있으면요, 이 자동차의 사진에 대해서 수치적인 값을 뽑는다라는 측면이 이 값을 로 레벨 피처, 그러니까 특성을 뽑는 건데 저단계의 특성을 뽑으면 이런 식의 자동차의 특성을 뽑고 중간 단계 이렇게 뽑고 또 하이 레벨 이렇게 뽑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비슷한데요. 우리는 딱 봤을 때 자동차라는 걸 알지만 결국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딱 봤을 때 자동차가 아는 거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저게 자동차인지 모를 텐데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아 바퀴가 있고 문이 달려 있고 윈드실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 과정이 빠르게 그냥 진행돼서 이 피처의 어떤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자동차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AI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 데이터는 이런 어떤 공간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수치화될 수 있고 그 수치는 어떤 공간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이미지끼리 같은 공간에 모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데이터가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 표현되는 값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뭐 이미지를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특성을 찾는다거나 이미지를 막 쪼개서 특성을 찾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 방식이 지금 뭐 전 세계에 뭐 통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이 좋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챗 GPT가 나온 것이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요.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강아지도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런 종류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GPU, 엔비디아 주식 막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그런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컴퓨터 회사는 학습을 못 하거든요. 너무 이건 노트북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많은 자원을 누가 그게 후덕? 그것을 이제 대기업, 뭐 구글이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식적인 게 너무 복잡해서 이런 컴퓨터로는 못 쓰고 정말 고성능의 비싼 작업으로 해야지 가능해서 이게 막 팔리고 사람들이 막 사고 마이닝하는. 네, 마이닝 광산을 캐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수치화된 정보를 뽑아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인공지능 기술은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적용되고 있는가를 측면을 보면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전문가분 계시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그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거고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많은 이제 그런 그 대회가 있는데 이거 미국 콜로라도에서 그 로컬에서 미술 그 대회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냈는데 이제 퍼스트 플레이스를 했어요. 파인 아트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린 거다. 그래서 공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미국 사람이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뉴스에도 나오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술을 많이 굉장히 잘 그렸고 사람이 그린 것 같고 이제 중세 시대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소유자는 누가 얻는 거 AI도 만들면? 네,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슈인 겁니다. 누가 소유를 할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이슈화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맞습니다. 네, 했더라고요.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에서 최고가 오리진이야? 오리진입니다. 네. 이슈화하려고 지난달에 했어요. 김창겸 선생님이 와서 이제 비슷한. 인공지능 아 이거 하셨어요? 네. 일부러. 워낙 이제 많이 뉴스가 나와서. 네. 그 지난달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인 거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하고 이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을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는 그런 연구의 그런 커뮤니티가 그럼 있어요. 창작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예술가들과 이제 음악도 공학자들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음악도 이제 그 영적인 따뜻한 네, 네. 네. 그래서 불행한 시대. 그러면 이 예술가들이 아니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지? 이제 그것도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AI가 그렸다는 걸 공개하기 전에 이제 평가자들이 1등이라고 해준 거고. 몰랐어요. 그때는 AI가 그런 줄 몰랐어요. 네, 네. 아, 나중에 본인이 잘했다, 밝혔어요. 밝혔어. 네. 그래서 요거 그림을 보시면 왼쪽 세 개는 실제 사진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그 작가 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전 잘 모르지만 그것도 모네. 작가들이 모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원본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오고 위에 있는 스타일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그림 자체를 그대로 복사하는 기술과 위에 있는 모네의 어떤 그런 패턴을 읽어서 그 패턴을 입히는 겁니다. 그림에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오고 이 지금 너무 이 발전이 빨라져서 예전에는 정말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엔지니어들만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는 다 이제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자기 사진도 넣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아보카도 체어인데 이것도 AI가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이슈를 받았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디자이너 측에서 많이 이슈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너무 이제 우리가 한 것만큼 잘했다라는 생각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아보카도 체어라고 제가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이것도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달리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이것도 이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변경을 다 시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식을 현대로 바꿔주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건축 디자인들이 굉장히 예. 좋아하겠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 요 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웹페이지가 다른 유명 작가들의 그런 그 스타일을 이제 실제 사진에 입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이게 법에 안 걸려요? 지금 쉐라는 저작권이 소멸됐어요. 70년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아니 꼭 저 사람 말고라도. 맞습니다. 지금 논쟁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빌런이 안에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작권연합 회장이라서 아 그러시면 네. 딱 시간 저작권 회장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많이 나죠. 저건 이제 쉐라는 저작권 말소돼 있는데 지금 말소 안 된 거를 전부 작가들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해서 그거는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데 이 음악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뭐안된 건 나는 이제 달라. 이것은 그 제 연구실에서 이제 모델 저희 가지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력한 텍스트고요.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꽤나 자세하게 입력을 하면 그 자세한 입력에 이런 키워드들이 반영이 잘 됩니다. 근데 실제로 좀 자세히 이렇게 줌인을 해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어설프게 돼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런 사진을 예, 저런 값을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설명 갖고도 알아요? 설명과 관련 값을 넣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 넣어주고 내가 그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돼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건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쓰실 수 있는 인테리어도 이제 같은 모델이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뭐 리빙룸에 있는 뭐 노스 유로피안 스칸디네비아 스타일을 이렇게 하면은 뭐 나름대로 나오는 것 같고 좀 더 클래식 스타일로 리빙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느낌은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소품도 자기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AI가. 네, 저 생각합니다. 그림에 들어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만 대놓고 거기서 스카이나비아 북부 쪽이 지금 저기 북유럽 인테리어 스타일.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입력을 네, 맞습니다.
딥러닝 통해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디자이너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행복이 가득한 집을 보는 거. 그래서 뭐 해피니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섞어서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뭐 아이언맨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저 글자를 넣어가지고 치면 이렇게 나온다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입력을 잘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박사님이 저렇게 넣은 거 하고 똑같은 거를 똑같은 사이트에서 제가 치면은 또 다르게 다르게 나왔어요. 100% 다르죠. 그죠? 매번 다르게 나왔어요. 한 번 같은 적이 없더라고요. 계속 다르게 몰랐더라고요. 그럼 다르게 나오면 그거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챗GPT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에 나오는 뭐 이런 입력을 했잖아요. 똑같은 걸 해도 다음번에는 그게 약간 조금 달라. 100% 똑같은 건 없어요. 저장하는 거는 진짜 저장은 그냥 다운로드 복사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뭐 패션에서도 당연히 AI의 그 연결이 굉장히 뜨겁고요. 패션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경우가 이제 옷에 대한 그런 스타일이 있고 옷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저게 셔츠다, 청바지다, 뭐 가방이다, 선글라스 끼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이 이제 가능하고 굉장히 어디가 상이고 어디가 하인지도 이렇게 영어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연구자들이 패션 쪽 데이터가 워낙 많고 우리 일상생활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요즘은 생성 AI가 굉장히 뜨거워서 이제 챗GPT가 생성 AI 그래서 입력하면 알아서 막 글자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스타일 같은 것도 만약에 제가 왼쪽과 첫 번째와 세 번째 스타일을 이렇게 옷을 주면 이게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중간에 딱 멈추면 이때 스타일을 나는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스타일을 사진을 4장을 올리면 야의 원하는 사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 맞추어서 다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왼쪽 끝에 있는 이 사진에 분홍빛 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많이 오픈화돼 있어서 좀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픈 AI가 어디서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오픈 AI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구글이 네. 갖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또 코드 공개를 굉장히 많이 또 해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하고 이러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좀 되어 있어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네. 이제 이거는 음악인데요. 인터넷이 안 되는데 나중에 지금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AI가 이제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음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예전은 이제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렇게 AI가 만든 음악 하면은 워낙 이제 많이 나와서 좋고 요거는 클래식 같은 거를 좀 해주는데 저는 들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음악 AI 연구를 하는 연구팀도 국내에 여러분 계셔서 그분들이 계속 더 이제 양질의 음악 만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은 살짝 카피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짧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또 저작권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글은 이제 너무 우리가 챗GPT 이후로 너무 친숙해졌으니까 근데 이제 작가가 누구냐라는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카카오 브레인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냥 저자 이름을 카카오 브레인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것도 이제 바람풍이라는 저자 이름을 그냥 만들어서 그것도 다 저희가 보고 AI입니다. AI에서. 심지어는 연구 논문도 그냥 AI가 써서 AI가 저자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쓰는 팀도 있습니다. 누가 쓴 거냐 문제가. 이거는 실제 AI가 쓴 시입니다. 네, 이거는 그거 쓰는 좋아하잖아. 맞아, 요즘 시가 너무 음일도 안 맞고 너무 이상해. 전문 예술가분들께서 보시면 많이 좀 허술하긴 하죠. 그래도 이 정도 쓰면 시를 쓰는 이 정도는 그냥 쓰는 것이죠. 잘 쓰는 그냥 쓰는 조금 잘 나온 거예요. 지금 시민들 뭐 뽑아서 뭐 지하철 앞에 붙으면 너무 못 볼 정도 시 엄청 잘하고 그게 빼놨잖아.
저 제목을 저 우리 선생님이 해준 거예요?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그 온라인에 떠 있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제로 나와 있는 것을. 실제로 요거는 그 시를 쓰는 이유 앞에 요 그 카카오 브레인 저장인 요 여기서 발췌온 그런 이름 발췌해서 쓰는 것도 저작권에 걸린 거 아니에요? 저건 이제 저작권 안에 특수한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보통 때는 그 시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광범위한 괜찮은데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는 남의 걸 많이 훔쳐갈 수 있죠. 저 조심해야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심지어는 이거는 베타 라이터라는 저자인데 딱 봐도 이제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 관련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AI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오. 책을 그냥 리튬 이온 배터리니까 공학적인 느낌인데 네 이런 책을 내서 스프링거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네 스프링거에서 오케이 해서 떨어진 거.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그 다른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편집자의 고민이 이제 알고리즘이 저자인 건지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가 이 저자인 건지 아니면은 결과를 나온 것을 누군가 편집은 하긴 할 거니까 사람이 그 편집자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눠야 되겠네. 스프링거라는 출판사는 과학 출판을 많이 하는 데가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연구실에서 조금 했던 건데요. 저 연구실에서는 그 미술 심리 치료라는 연구와 융합을 해서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고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는 실제 내담자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그 상담자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연구를 진행해 본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 아주 이상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정신건강의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예제는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일부만 좀 들고 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결국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발전을 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거고 그를 위해서 이제 IT 기업, 미국의 대 IT 기업, 국내 IT 기업 포함해서 계속적인 사람 같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텐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활용하는 사람은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뭐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뭐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완전히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답은 없지만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결론이 있고 사실 그 연구자들이나 그런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을 많이 내는데요. 결국 사람이나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과정은 원래 비슷했다는 겁니다. 아까 자동차 그림 보여주면서 바로 자동차인 걸 아는 것은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인 건데 사람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고 틀리면은 또 왜 틀렸는지 알고 맞추면 잘 맞췄으니까 이게 자동차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근데 결국 인공지능도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한 겁니다. 거치긴 했는데 그 다루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사람이 일평생 사는 사이즈 대비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예술의 위기 또 뭐 어떤 인문사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공지능도 어차피 발전할 거고 잘할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쓰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 결국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뭔가 아웃풋을 내면 그 아웃풋이 제대로 된 건지 고쳐주고 또 그것을 나의 최종 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그쪽에 좀 있긴 한데 뭐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같이 코-이벌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위해서는 앞에 설명했듯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좀 공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드웨어는 아까 GPU, 엔비디아나 AMD처럼 큰 그런 서버급의 장비가 있어야 이제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중요해지고 더 그런 대기업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작은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거든요. 너무 커서. 그러면 이제 원래 다뤘던 기업들이 더 커지는, 더 공룡이 되는 그런 현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걸 볼 수 있고 결국 이제 우리 엔드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얘는 응용까지 데이터를 응용까지.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재를 가하겠지만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걸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여전히 많거든요. 챗GPT가 올라왔지만 그게 뭐 맞는 통찰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기술 진보화에 대해서 해석하고 재창조하고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인공지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 이런 예술가 분들도의 역할이 아닌가 그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어그멘티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서 인공 창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런 능력이었는데 인공지능과 같이 하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이것도 오히려 또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아셨겠지만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이제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대부시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시니까 당연히 구글에서 오래 일하시고 토론토 대학에도 교수로 계시지만 근데 최근에 퇴사하셨어요. 퇴사하셔서 위험성을 경고한 거죠. 챗GPT가 나오면서 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믿고 이것이 정답이냐 생각하고 이것으로 그냥 자신의 의사결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AI 결과를 너무 믿어버리니까 저희들 위험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데서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그 AI를 개발해서 모델을 만들고 구축했던 선구자들 분들이 모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스텝백 해야 되고 바라보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 테슬라의 이제 CEO는 6개월 정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쉬어야 된다. 네. 일론 머스크 이제 그런 말도 해가지고 근데 이런 과학자들이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 없는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 없는 의존은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공학자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의 어떤 그 구멍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서 인공지능이 분명히 예술 쪽에도 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비판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림도 그려보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글도 써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사이트들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셔서 확인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 이런 융합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교에 있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예술하시는 분이나 인문사회나 공학하시는 분들. 근데 저희 어떤 교육 철학 중에 하나는 그것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게 있고요. 학생들도 요즘 그런 인공지능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젊은 친구들은 이 인공지능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제대로 좀 건강하게 받고 자신의 예술적이나 어떤 그 전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육적인 갭도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또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길었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제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뭐예요? 각 분야 다른가요? 대부분 분야에서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 이제 예술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웬만한 뭐그 회사에서 다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네. 뜨겁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쪽이 가장 많이
수요. 아까 말씀. 그 옛날에 저기 사진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사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같이 그리는 게 가장 잘 그리는 그렇죠. 사실 거였는데 사진 기술이 나오면서 똑같이 그리는 게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사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상파라든지 뭐 다른 형태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연하신 우리 교수님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예술 분야 여기 특히 이제 그 음악이나 이런 예술 분야에 이게 엄청 예술 분야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기존 예술가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그 아까 그 그림이나 사진도 굉장히 좋은 예시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결국 또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방식이 또 생겼으니까 인공지능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는 아직은 이제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그 예술 쪽에 오래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세대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창작 활동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 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이 있는 분들은 배척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그 배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 학교로 좀 예를 들면 챗GPT가 나오면서 리포트를 다 써주고 그런 숙제를 다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챗GPT를 쓰지 마라. 수업에 쓰지 못하게 나가라는 게 있고 써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세는 써도 된다로 좀 가고 있고 그 씀으로써 과제나 이런 형태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습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별로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아예 가이드라인 만들고 네. 이렇게 그거 더 산위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아예 그거를 맞습니다. 게시해 놓은 데도 있고요. 대학별로는 다른데 대부분은 활용을 잘 하는 쪽. 그쪽으로 장려를 하고 교육을 하고 네. 예술 쪽은 지금 그 아까 사진도 좀 다른 게요. 지금 이제 미술 실물인데 이게 소장 가치와 연결이 되고 브랜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AI가 그린 그림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잘 그린 장식용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하위 그쪽에서는 거의 영향을 못 끼치는 게 예를 들어 우리는 홍기나 백자 이렇게 이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소장 가치로 실물로 결정이 되는데 AI가 그랬다는 건 소장 가치에 대한 굉장히 매력 포인트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미술 쪽에서는 AI로 지금 이제 지난번에 김상경 지난달에 그 하셨잖아요. 처럼 작가는 이제 저도 글 쓸 때 아이디어가 막힐 때 챗GPT에다가 연결을 하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아이디어 하나 제공을 해주면 제가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제 걸 다시 하지 그걸 갖다 쓴 게 너무 오류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저희 사리나미술관 챗GPT에 올리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막 나와요. 뭐 저기 건축을 이상민 건축 공간 건축했는데 멍뚱한 건축가가 했다고 나오는데 애들이 그걸 실제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막힐 때 어떤 그 하나의 돌파고 이런 역할은 지금 할 수는 있지만 얘들이 우리 사진처럼 이렇게 대체하고 이러기에는 미미하다고 좀 아직은 보고 있어요. 지금 자체. 그리고 기존의 미술이 가지고 소장가치 원본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그 인식이 아직까지는 견고하고 또 미술관들이 또 소장하려는 작품들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걸 소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미술계에 아직은 큰 영향은 없지만 아까 얘기처럼 창작이 좀 막혔을 때 어떤 그 아이디어 차원 이런 것들은 지난번 창경 선생님 아이디어 이렇게 또 안창원 선생님 작품 생성해가지고 본인 직접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믹싱하거나 이래서 나오는데 아이디어로서 자기가 직접 그리면 근데 거기다가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내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지난번에 김창기 창작이 선생님 안창훈이라는 이제 스타 작가의 작품을 이제 한 500개 예. 본인이 해가지고 생성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작가가 보더니 한두 개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있네 정도 이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을 하겠지 활용을 하겠지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글쎄 그 정도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네, 있겠죠. 결정적인 그런 근데 저는 걱정은 아까 얘기처럼 무슨 뭐 분석하시는 분들, 뭐 증권 분석 이런 분들은 이제 정확하잖아요. 얘들이 데이터도 정확한데 예술은 항상 변수가 많아서 그래서 그거 부분 안에서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새로운 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술적인 단계를 아시는 입장에서 네. 기술적인 단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주의를 주고 싶어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비판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완전 쉬운데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냐? 예를 들어 챗GPT를 쓰심에도 되게 그럴듯하게 텍스트를 제대로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그 고지급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다 검색해요. 예를 들면 검색을 해서 찾아본다거나 실제로 이런 글이 있는지 찾아본다. 아니, 나중에 엉터리로 수용성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아니고 굉장히 엉터리가 많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 지금 기술은 발전을 할 거고요. 이 챗GPT가 나오면서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나왔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더 정교한 데이터로 학습이 될 거고 더 잘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 그 네. 인간도 6개월 됐잖아요. 네, 네. 딱 6개월 됐는데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될 나니까요. 겁니다. 네. 그 인간도 복제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에 박힌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창의성이 없어요. 맞아요. 밀가물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예를 들어 유럽 스타일로 뭐 만들어줘 그러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뺏기고 쉬운데 이제 그 정말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음악이 작가도 그렇고 중간이 어렵겠더라고요. 그죠? 아주 고도화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분들은 써봐야 할 수 흔들리지가 있고요. 않죠. 또 밑에 손으로 막 사람의 어떤 이 노동을 필요한 일은 여전히 많은데 중간, 인터미디어리 중간 단계의 어떤 코딩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이 많이 유혹을 아니 그러니까 판사 같은 알겠어요. 경우 판례를 다 얘들이 네. 머릿속에 해가지고 승률문을 내는데 훨씬 정확하죠. 인간은 오류가 생길 수가 많잖아요. 어떤 분야는 오히려 훨씬 더 네. 높아요. 정확하게 이걸 데이터를 보면 분석해주니까. 근데 저작권 분야나 이런 분야는 훨씬 승소율이 훨씬 높아요. 예술은 AI 가. 항상 아방날 변수가 많고 그거에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딱 들어맞는 형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 음악도 오페라를 보면 피가르의 결혼 이 원래 있잖아요. 근데 피가르 이혼이라는 게 있고 이제 공모해서 당선이 됐어요. 책들이 근데 너무 웃긴 사실 오페라가 이태리 뭐 그 전 사람들 그거 외에는 요즘 오페라를 못 써요. 그 이게 고갈이 오페라는 뭔가 이 틀이 있잖아요. 근데 자칫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따가지고 그러면 들어보니까 정말 가치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가치. 그 영화가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뭐 범죄도시도 8편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2편 입력해서 3편, 4편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혼하고 결혼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그렇죠. 거기에 그 이중창하는 이것만 있고 나머지 다 하는데 너무 조작하죠. 조작. 그래서 참 판단하는 데 능력을 좀 좋아시킬 것 같아요. 그 같은 그림도 그렇지만 아까 그 그림 보면 그참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슈화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추품을 했다가 밝힌 거잖아요. 수상을 한 다음에 밝힌 거잖아요. 수상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당돌한 거죠. 저게 주류 이슈는 했지만 그죠. 베니스 비엔날레라든지 주류의 어떤 그런 행사에서 저게 됐으면 큰 이슈가 그래서 큰일 났죠. 됐는데 콜로라도의 작은 동네. 그 행사니까 그냥 크게 이슈는 안 저기 되는데 심사위원들 자체의 그 어떤 전문성도 저희가 별로 그쵸. 이것도 이것도 있고 그렇게 사실 멋있는 게 광고가 아니고 있잖아요. 아, 친구에 그림으로서 뭐가 없는데 18세기 그림이고 저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 너무 좋은 노란 거 게임 뭐예요? 그 컴퓨터 게임의 게임 한정 같은 네, 거 이게 이게 일부러 이슈화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정말 이슈화 만드는 벤키시처럼 그 세계적인 뮤지엄에 들어가서 벤키시가 파괴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경매에서도 자기장 떡살려면 깨버리잖아요. 깨버리고. 똑바로. 그런 이슈가 되려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그림 자체는 뽑았다는 자체가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진부한 너무 납득이야. 올드한.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렇고. 그림이니까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와서 그러는 건데 저희한테는 전혀 이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소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바람풍이냐고 비람풍이네요. 비람풍. 비람풍이고 거기에 보면
소설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획자의 시대야. 우리도 미술에서 설치미술날 화가들이 이제는 그림 안 그리고 기획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획자로서 하는 그 크리에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획자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 근데- 정성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해요. 네, 다 다 기획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획은 사실 사람이 하는 건데 누구는 또 그렇대요. 어디 이런 요소를 넣고 기획하시오. 그럼 또 챗GPT한테 그렇게 또 명령어를 넣는데요. 그러면은 진부하다니까. 기획이 나온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진부한 거야. 이미 이전에 다 나왔던 그런 거를 짬뽕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우리가 정말 뛰어난 기획자들이 하는 그런 브라이트하고 정말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는 왜냐면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의 한계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 데이터를 고민하고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고민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없으면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못한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니까 창의력도 없고 진실이 없어져.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에서 너무 진부한데 이제 여기서 새롭게 또 뭐 이제 발전하면서 좀 더 하긴 하겠지만 오래 살아야 되니까. 흥미로운 주제라서